지금부터 토론 면접 주제로 나올 수 있는 게임 중독 질병 코드 지정에 대한 찬반 논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 표준 분류 기준안이 통과되면서 게임 중독 질병 코드 지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선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게임 중독의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두 번째,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세 번째, 이로 인해 삶에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 중독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0년 주기로 국제질병 분류를 개정하며 우리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질병사인 분류를 개정하게 됩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를 부여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기반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치료법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가 없어 게임 중독 환자라 할지라도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질병 코드에 등록된 다른 질병으로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 중독 환자들의 증상과 처방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로 지정된다면 정부는 게임 중독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하고 피해 심각성에 따라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질병 관리 및 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료업계에서는 게임 중독에 대한 고유 코드가 부여됨에 따라 치료 과정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의료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게임 중독 치료 및 예방법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지정을 두고 보건복지부, 의료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업계 간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하는 데에 찬성하는 쪽의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게임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알코올, 마약 중독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에 중독된 사람과 알코올 중독자의 뇌 단층 촬영 사진이 유사하고, 게임 중독 역시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와 같은 뇌 도파민 회로의 기능 이상을 동반하는 정신행동장애와 심각한 일상생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코올, 마약 중독과 같이 국가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및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게임 중독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는 우울증,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 각 병원마다 다른 질병으로 진단하여 치료하다 보니 게임 중독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치료 대신 일시적 현상 완화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병 코드가 생성이 되면 치료 과정에서 수집된 의료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게임 중독에만 특화된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셋째, 오히려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게임 중독 질병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규제한다면 사람들도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사행성, 폭력성이 짙은 게임을 지향하는 현상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반대하는 쪽의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게임은 원인이 아닌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즉,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게임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지요. 실제 최근 5년간 수도권 초, 중, 고교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중독의 주된 원인이 자기 통제력 상실, 부모의 영향력, 학업 스트레스 등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은 게임 자체를 원인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게임을 하는 행위를 막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게임 중독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입니다. 게임 중독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과 같이 명백하게 수치화된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 방식에도 의사들 간의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범죄의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 돌리거나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데에 게임 중독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67%가 게임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잠재적인 정신질환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게임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컨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 산업입니다. 이미 셧다운제 도입으로 인하여 게임 시장이 약 2.7조 위축되었다는 통계가 있으며,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WHO 개정안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2023년부터 3년간 한국 게임 산업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최대 1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게임 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